안녕하세요. 심플 채널의 내사랑입니다. 오늘은 절판된 책이지만 책 내용이 좋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적의 손치유, 바바라 안 브렌넌 지음, 대원 출판의 서적입니다. 오늘은 상권의 내용 중 제8장 오라와 관련한 이야기를 읽어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제8장 오라 속에서의 인간의 성장과 발달.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음 너머까지의 인간 경험의 범위를 살펴보기 위해서 나는 심리학적인 전통과 형이상학적인 전통 모두를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만약 형이상학이 마음에 거슬리면 그저 은유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화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화신의 과정에는 실제로 한 생애가 다 소요된다. 이것은 단지 태어날 때 일어나고 끝맺고 마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다. 화신의 과정을 묘사하려면 형이상학적인 용어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화신이란 그 속에서 더욱 고도의 섬세한 진동들 혹은 영적인 측면들이 더욱 섬세한 오라체들을 통해 하위 수준들을 향해 더 밀도가 농밀한 것들 속으로 그리고는 마침내 육체 속으로 끊임없이 방사되고 있는 유기적인 영혼의 움직임이다. 이 연속적인 에너지들은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 자신의 성장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다. 삶 가운데 중요한 단계들은 저마다 새롭고도 더 높은 진동과 다른 차크라들의 활성화와 상응한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성장과 확장에 따라 매 단계별로 새로운 에너지와 의식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각 단계는 새로운 경험과 배움의 분야들을 제공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삶이란 영혼에게 있어서 자극적인 발견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화신의 과정은 더 높은 수준의 자아에 의해 지배된다. 현생의 삶은 형태는 오라의 7번째 즉 케테르 형판의 수준 속에 간직되어 있다. 그것은 사람이 살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하는 데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역동적인 형판이다. 성장함에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도구인 오라체들과 차크라들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오는 더욱 높은 수준의 진동, 에너지, 의식들을 지탱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사람은 삶의 여정을 계속함에 따라 더욱 크게 확장된 현실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보함에 따라 인류 전체도 진보하게 된다. 한 세대는 항상 바로 앞의 세대보다 더 높은 진동들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진화의 계획에 따라 더 높은 진동들과 확장된 현실들 속으로 움직여간다. 이 같은 인류의 진화 원칙은 유태인들의 카발라나 인도의 바가바드, 기타 및 우파니샤드와 같은 많은 종교적 문헌들 속에도 언급되어 있다. 잉태되기 이전의 화신 과정에 대해서는 일찍이 마담 블라바츠키가 언급한 바 있으며 보다 근래에는 앨리스 베일리, 포브 밴딧 및 에바 피에라코스 등이 언급하고 있다. 피에라코스에 따르면 화신을 할 영혼은 앞으로 다가올 생애에 대한 계획을 짜기 위해 영적인 안내자들과 함께 만난다. 이 모임에서 영혼과 안내자들은 영혼의 성장을 위해 달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과 직면해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까르마, 그리고 경험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믿음의 구조들에 대해 검토한다. 이 같은 생애의 작업은 통상 개인적인 과제라고 일컬어진다. 예를 들어 그 사람에게 지도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육체적인 생애로 들어서면서 지도력이 관건이 되는 상황들에 처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여러 생애에 걸쳐 배워야 할 경우 인간으로 화신한 개인이 처하게 될 상황들은 생애마다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초점은 한결같이 통솔력에 두어지게 될 것이다. 어떤 생애에는 누대에 걸쳐
회사를 경영해온 사주의 집안에서 태어난다든지 정치적 지도자의 집안에서 태어난다든지 하는 식으로 풍부한 지도력이 유전되어 오는 가문에 태어날 수도 있는 반면, 다른 생에서는 지도력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지도자들이란 멸종시켜 버리거나 반항에 싸워야 하는 부정적인 존재들로 비춰지는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다. 어쨌거나 그 개인의 과제는 그 주제를 균형 잡힌 그리고 자신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 생에서 배우는 것이다. 에바 피에라코스에 따르면 자신의 미래 삶의 상황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 영혼이 안내자들로부터 받는 도움의 양은 자신의 성숙도에 달려 있다고 한다. 부모들은 필요로 하는 주위 환경과 육체적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선택된다. 이 같은 선택들은 궁극적으로 그 영혼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화신할 육체적 도구를 형성하게 될 에너지들의 종류와 양을 결정한다. 이 에너지들은 전혀 틀림없으며 과제의 완수를 위해 영혼이 필요로 하는 도구를 정확히 갖추게 만든다. 그런데 한 영혼은 개인적인 배움, 통솔력과 같은 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과제와 세상의 선물로 남기게 될 세상에 대한 과제를 하나씩 취하게 되어 있다. 이 디자인은 아주 독특하여 개인적인 과제를 완수함으로써 그 사람은 세상의 과제를 완수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개인적인 과제의 완수는 세상에 대한 과제의 완수에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풀어놓아 줌으로써 영혼을 자유롭게 해준다. 위에서 언급한 지도력의 예를 계속 들면 그 개인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 또는 직업에서 지도자의 역할 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자질이나 기술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던 누대의 조상들로부터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그런 혈통이 자신의 개인적인 지도력에 대한 순전한 영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저마다의 경우가 배우기 위해 이 세상에 온 영혼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아주 개인적인 것이다. 삶에 대한 계획은 아주 많은 가능한 현실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의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인과의 행위가 이 삶이라는 천 속에 가로 세로로 잘 짜여져 있으므로 우리는 자신들의 고유한 현실을 창조하게 된다. 이러한 창조는 우리 존재의 많은 다른 부분들에서 나타난다. 창조란 단순한 원인과 결과의 수준에서는 이해하기가 항상 쉬운 것이 아니다. 비록 우리 경험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인과, 즉 카르마의 관점에서 이해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당신은 말 그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의식과 잠재의식, 초의식, 그리고 집단의식 속에 간직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보해 나감에 따라서 이 모든 창조력들은 우리 존재의 많은 차원들 위에 경험을 창조하기 위해 서로 섞이게 된다. 내가 판단하기에 카르마라고 불리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친 그리고 우리 존재의 다른 많은 수준들로부터의 원인과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인 원인과 그룹적인 원인들로 인해 창조를 한다. 그리고 물론 큰 그룹들 속에서는 그보다 작은 그룹들이 존재하며 이 모두가 창조적인 삶의 경험이라는 위대한 구성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린이에 대한 경탄과 함께 삶의 다양함과 풍요함을 바라보기가 쉬워진다. 계획을 세운 뒤 영혼은 영혼의 세계에 대한 의식을 서서히 잃어가는 과정 속으로 들어간다. 임신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영혼과 수정란은 에너지에 의해 연결되는데, 이때 에테르로 된 자궁 역시 형성되어 태 안으로 들어오는 영혼이 엄마의 영향이 아닌 다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엄마의 몸 안에서 육체가 자라는 동안 영혼은 서서히 그것의 끌림을 느끼면서 서서히 의식적으로 육체와 연결되기 시작한다. 어떤 시점에 다다르면 영혼은 갑자기 이 연결을 의식하게 된다. 즉, 의식 에너지의 강한 섬광이 형성되고 있는 육체 속으로 내려 쪼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영혼은 다시 의식을 잃게 되며 다만 육체적으로만 조금씩 다시 깨어나게 될 뿐이다. 이 강력한 의식의 섬광은 가속화의 시기와 상응한다. 출생. 출생은 이 세상으로 오는 영혼을 위해 특별한 시기에 이루어진다. 이 시점에서 그 영혼은 보호해주던 에테르로 만들어진 자궁을 잃게 되며 처음으로 자체를 둘러싼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 영혼은 최초로 우리 인간들 모두를 에워싸고 있는 에너지의 바다 속에 혼자 남게 되며 우주의 에너지장 UEF과 접촉하게 되는 것이다. 더 크고 강한 천상체의 필드들 역시 출생 시점에서 이 영혼의 에너지장에 처음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 새로운 존재가 가지고 온 새로운 또 하나의 필드의 영향으로 에너지 바다 자체의 거대함이 더해지고 풍요해지는 것 역시 바로 이 시점에서임은 물론이다. 이것은 마치 삶이라는 교향악을 연주하고 있는 기존의 교향악단 속에 또 하나의 악기를 가진 새로운 연주자 하나가 더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유아기, 영혼이 서서히 물질적 세계에 대해 눈 떠가는 과정은 출생 이후로도 계속된다. 아기는 이 시기에 잠을 자주 자는데 이는 영혼이 아기의 높은 에너지체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육체와 에테르체의 연결을 풀어놓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육신을 키우는 작업에 몰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초기 단계의 삶에 있어서 아기에게는 육체적 감각과 3차원 세계의 제약들에 익숙해져야만 하는 업무가 주어진다. 나는 신생아들이 이 과정에서 발버둥 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 얼마간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친구들과 영적으로 부모에 해당하는 존재들의 손을 놓아주고 자신들의 애정을 새로운 부모들에게 옮기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아온 것이다. 내가 관찰했던 신생아들에게는 크라운 차크라, 백회열, 도표, 팔, 일, 참조들이 아주 넓게 열려 있으며 그 영혼들은 아기의 작은 몸이라는 제한될 틀 속으로 자신들을 억지로 구겨넣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중이었다. 그들이 육신에서 자기들의 더 상위의 신체 속으로 들어갈 때 보면 대부분 그들은 키가 3.6m 정도나 되는 영혼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저급한 차크라의 뿌리를 열어 대지와 연결하기 위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 이 같은 데에 대한 한 예를 들어보자. 예정보다 한 달 늦게 태어난 사내 아이가 하나 있었다. 정작 출산에 걸린 시간은 아주 짧았으나 아기에게는 열이 있었다. 의사들은 원인이 뇌염에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천골 부위의 척추에 주사기를 찔러 척수액을 뽑았다. 이때 아기는 2명의 영적 친구와 영적 모친을 떼놓으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애를 쓰는 가운데 아기는 가이드가 있을 때면 항상 차크라를 열고 땅과 연결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만 하면 가이드와의 접촉이 끊어지면서 영적 친구들과 영적 모친과 다시 연결이 되고 아기는 지상계와 영계의 두 세계 사이에서 치열하게 투쟁해야 하게 되는 것이었다. 당시에 그는 자신의 생모보다는 영적 모친에게 더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스스로 화신하지 않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그는 에너지를 청골 차크라를 통해 오른쪽으로 내보냄으로써 뿌리가 루트 차크라, 제1 차크라를 통해 땅과 연결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했다. 아기는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는 앞에서 의사들이 실시한 천자로 인해 오라에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동안의 투쟁이 있은 뒤 그는 다시 가이드와 연결되는 바람에 마음을 진정하고 뿌리를 다시 열어 그에 따르는 과정을 다시 밟기 시작했다. 나는 아기를 치유하려고 애썼다. 맨 처음에는 다소 받아들이더니 그 뒤로는 거부하는 것이었다. 내가 그의 오라 속으로 에너지를 주입하려 할 때마다 소동을 피웠다. 아기는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근처에 오게 하려 하지 않았다.
내가 하려던 일은 그의 오라의 7번째 층의 제2 천골 차크라에 나 있는 구멍을 봉합함으로써 에너지를 밑으로 내려가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허락하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나는 아기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접근하려고도 해보았지만 내가 30cm 정도로 다가가기만 하면 번번이 깨어나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명확히 격렬한 투쟁이었으며 아기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이 같은 본질적인 투쟁으로 인해 비롯된 2차적인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비명과 울음으로 태양총 차크라를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사용한 데 기인하는 장기들의 손상 문제였다. 나중에 아기가 마침내 지상계에 머물기로 선택한 다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치료를 받은 것은 물론이다. 점성학상 아이의 별자리는 그가 잠재적인 지도자가 될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처럼 들어오는 영혼은 물질계 속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제1 차크라를 여는 작업을 시작함에 따라 종종 제7 차크라를 통해 육체를 들락날락한다. 이 단계의 루트 차크라는 마치 아주 입이 좁은 깔때기처럼 보이고 크라운 차크라는 아주 입이 넓은 깔때기처럼 보인다. 다른 차크라들은 아주 작은 중국 찻잔들, 우리나라의 전통주에 딸려 나오는 작은 도자기 술잔처럼 생겼으며 척추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는 폭 좁은 에너지 관이 달려있다. 아기들의 일반적인 필드는 아직 완성된 형태가 없으며 푸른 기 또는 잿빛의 기가 돌 뿐이다. 아기가 물질계의 한 대상의 주의를 집중하고 있게 되면 오라는 긴장으로 팽팽해지면서 밝아지는데 특히 머리 부분이 그렇다. 그러다가 관심이 시들면 오라 역시 색채가 시든다. 그렇지만 그것은 경험의 일부분을 오라 속의 색깔의 형태로 간직한다. 모든 경험들은 오라에 조금씩 자체의 색깔을 남겨 아기의 개성을 강화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오라를 만드는 작업은 또한 지속되며 평생을 통해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생의 경험들이 그 안에서 발견될 수가 있는 것이다. 출생 뒤에도 엄마와 아이 사이는 강력한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은 간혹 점, 플라즈마, 근원, 원형질라고 지칭된다. 엄마와 아이 사이에 이것은 출생 시에 가장 강력하며 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비록 그렇게 불릴 정도는 아니게 된다고 해도 평생 동안 남아있게 된다. 이 영적 배꼽은 아이들이 수년 동안 이를 통해 자신의 부모들과 접촉을 유지하는 통로가 되며 이로 인해 부모 자식 간에는 한쪽이 겪고 있는 충격적인 경험들을 다른 한쪽이 저절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그들이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말이다. 아이의 필드는 전적으로 열려 있으며 살고 있는 주위의 상황이나 분위기에 의해 상처받기가 아주 쉽다. 부모들이 드러내놓든 비밀로 하든 간에 아이는 부모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감지한다. 아이는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주위 상황에 자신의 기질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반응한다. 즉, 막연한 두려움들, 환상들, 짜증들 또는 질병들을 갖게 되거나 겪을 수가 있게 된다. 아이의 차크라들은 모두 열려 있다. 말하자면 그것들 위에는 들어오는 물리적인 영향들을 걸러내주는 필터 또는 보호막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아이를 아주 상처받기 쉽게 만드는 동시에 민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비록 차크라들이 어른의 것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들 속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도 막연하게 경험될 뿐이지만 그것은 여전히 아이의 필드 속으로 곧장 들어가며 아이는 어떤 식으로든 그것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7살 무렵이 되면 차크라의 입구 위에 일종의 보호막이 형성되어 UEF로 들어오는 많은 영향들을 걸러내준다. 그러므로 아이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상처받기 쉬운 처지가 아니게 된다. 이 단계는 아이가 자라고 개성을 갖추게 되는 데에서 알아차릴 수 있다. 그것은 왜, 어째서 라는 의문들을 품기 시작하게 되는 이성의
여명기와 시기가 유사하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의 무릎에 편안히 둥지를 틀고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아이는 부모의 필드에 의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아이의 이 같은 연약함 때문에 나는 아이들을 어른들과 같은 치료 그룹 속에 넣는 것을 허용하는데 아주 보수적이다. 그런 상황이 아이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자신이 실제로 그처럼 연약한 상태로 되돌아가 보기 전에는 어른들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부모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영적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게 만드는 것을 보아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주위 사람들의 압력에 압도된 나머지 자녀들에게 그룹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말이다. 아이들의 시스템에는 어른들의 분노가 마치 실제로 자신들이 받는 충격과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또한 비탄이나 우울은 마치 안개처럼 시스템을 흥건히 적셔버린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일은 물질적인 양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에테르 에너지도 전해주는 행위이다. 엄마의 양쪽 젖꼭지에는 작은 차크라가 하나씩 자리 잡고 있어 아기에게 에너지를 공급한다. 반드시 기억하시라. 아기의 차크라들은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UEF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유년기. 아이가 자라면서 두 번째 차크라가 발달하기 시작하게 되면 아이의 감정 표현이 풍부해진다. 아이는 자신이 마치 누에가 고치를 짜듯 자신이 그 안에서 살 환상의 세계들을 짜면서 자신을 엄마와는 분리된 존재인 것으로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환상의 세계들은 그 같은 분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돕게 된다. 이 세계들 안에는 그 아이의 모든 소유물들이 담겨 있다. 아이는 자신의 에테르장으로부터 아메바 형태의 투사물들을 이 물건들 주위로 쏘아 보낸다. 자신의 환상의 세계를 건설하는데 그 물건이 중요하면 할수록 아이는 더 많은 에너지, 의식의 에너지장으로부터 보내어 그것을 둘러싼다. 그럼으로써 물건은 아이의 자아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만일 그 물건을 아이의 손에서 강제적으로 빼앗는다면 그것은 아이에게는 육체와 감정체의 장들을 모두 찢어버리는 행위가 되며, 따라서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2살 가까운 때부터 아이는 부모 또는 같이 살면서, 즉 자신을 돌보아주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속한 소유물로 보게 된다. 즉 내 아빠, 내 엄마, 내 할머니 등등과 같이 말이다. 또 오라 속에서는 주홍색과 장밋빛의 분홍색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 이때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연관시키는 것, 즉 기본적인 종류의 사랑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필드의 측면에서 말하면 아이는 엄마의 필드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줄 안다. 비록 에테르적 자궁이 두 사람을 아직도 연결하고는 있더라도 말이다. 그에 따라서 독자적인 개성의 과정 확립과 분리의 과정이 시작된다. 아이는 환상의 공간을 창조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에테르적 자궁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엄마를 아직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놀면서도 뒤를 돌아보고 엄마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종종 확인하는 것이다. 투시를 통해 보면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은 대부분 푸른색의 수준, 즉 에테르 수준으로부터의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공간은 아이가 그 속에서 혼자 있고 싶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만일 놀이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친구가 그 공간을 너무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어른이 조심스럽게 지켜봐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아이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자신의 독특함을 발견하기 위해 애를 쓰는 한편으로 아직도 자신이 여전히 모든 사물들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아이에게 개인적으로 속한 물건들은 아이에게 나와 남을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수단이 되며, 사적인 에너지의 공간 역시 그 같은 구분을 돕고 있다.
따라서 5살에서 7살 정도의 아이가 그 방을 찾아오면 방의 주인인 아이는 다른 존재와의 대화를 원하는 마음과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고픈 마음 사이에서 투쟁을 벌이게 된다. 그러므로 아이는 자신의 실체를 규정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에너지와 의식으로 그것의 주위를 둘러싸 놓은 물건들을 계속 지배하기 위해서 투쟁하게 된다. 여기에서의 투쟁은 자신의 개별화를 인식하고 유지하는 동시에 또 다른 개인과의 연결을 느끼기 위한 것이다. 7살 정도가 되면 아이는 자기만의 환상의 공간 속으로 많은 양의 황금빛 에너지를 들여와 공간을 더 엮기 시작한다. 공간은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커지며 엄마와의 연결은 더 느슨해지고 방문객들에게는 보다 개방적이 된다. 자아에 대해 커다란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자신과의 유사점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이제 자기의 사적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다 큰 자기 표현을 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방문자는 그의 사적인 공간 안에서도 모든 종류의 에너지 형태들을 창조해도 된다. 이것이 사물들을 보다 재미있고 보다 생생하게 만들어주며 환상 속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아이들은 이제 말썽꾸러기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7살 무렵이 되면 모든 차크라들이 주위의 필드로부터 들어오는 무수한 에너지의 영향들을 걸러줄 수 있는 보호막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이는 자신이 더 안전해졌음을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오라체들 속에서만 있으면서도 실제로 안전하기 때문이다. 영적 공간들을 감지하기 위한 훈련. 어른들 역시 자신들의 공간을 에너지로 채우고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같은 영적 공간은 그 안에 살고 존재할 수 있는 안전한 보금자리가 된다. 당신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영적 공간들을 느껴보려고 노력하라. 자기 자신과 그 공간들의 주인 둘 다에 대해서 이 공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당신이 규칙적으로 방문하는 공간들의 주파수를 맞춰보기 시작하면 된다. 자, 우선 친구의 방으로 들어가 보라. 어떻게 느끼는가? 그 방을 좋아하는가? 머물러 있고 싶은가 아니면 떠나고 싶은가? 만일 자녀들이 있다면 아이들의 방에 한 번씩 들어가 보라. 방마다 에너지의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느껴보라. 그 에너지가 당신 아이와 어울리는가? 아이의 어떤 면을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가? 방 색깔은 아이에게 맞는가? 또는 그저 당신이 아이의 공간에 그 색깔을 칠해준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라. 이런 것을 당신이 찾게 되는 일반 가게들에 대해서도 시도해보라. 나는 어떤 가게들에서는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힘든데 그 이유는 그곳에서 뿜어 나오는 에너지 때문이다. 이제 물건들을 가지고 약간의 실험을 해보자. 별로 많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 당신이 별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면 더 좋다. 둘러앉아서 한가운데에 개인적인 물건들을 내놓고 당신이 이끌리는 물건을 하나 선택해서 손에 쥔다. 자, 어떻게 느껴지는가? 무겁게 아니면 가볍게, 따뜻하게 아니면 차갑게, 다정하게 아니면 냉정하게, 슬프게 또는 행복하게, 안전하게 또는 위험하게, 건강하게 또는 아픈 것으로, 혹은 어떤 영상들이 당신에게 떠오르는가? 그것들에 자신이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라. 그리고 그 물건의 주인에게 떠오른 영상에 대해 확인해 보라. 나는 당신이 집어든 물건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당신이 옳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계속 연습하라.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잘하게 될 것이다. 잠재기. 아이가 자라 7살에서 사춘기 사이에 잠재기에 들어서게 되면 제3 차크라의 발달과 더불어 정신적 기능들의 발달이 더 많이 이루어지며 오라에는 정신적인 빛깔인 노란색이 더 많이 가해진다.
비록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제3차크라가 정신적 에너지들을 개방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정신적 에너지들은 아이의 환상적인 삶을 강화시키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깊이 잠재되어 있는 초논리적인 충동들과 인류의 오랜 과거의 발전들에 대한 연결들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아이는 인디언 추장이 되기도 하고 동화 속의 공주가 되기도 하고 원더우먼도 되고 슈퍼맨도 된다. 이런 환상들은 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이상적인 충동들로서 영혼의 갈망을 드러내고 있으며 또 가장 가깝게는 영혼의 세상에 대한 과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뒷뜰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개개인의 특성이 나타나듯이 이와 같은 원형적인 형태들 속에서도 그 개인의 깊은 영적인 갈망이나 목표들, 염원들이 발견된다. 이제는 최초의 새 센터들, 지상계의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중심들이 그 영혼이 화신한 목표 가운데 첫 번째 국면을 표현하기 위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기, 모든 성장의 단계들이 다 그렇듯이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도전은 육체적, 감정적인 변화들과 더불어 달콤한 갈망 및 고통에 찬 거부라고 하는 모든 혼란들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 자아에게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아이가 사춘기에 이르면 신체와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장 전체를 통해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오라와 개인의 사적 공간에는 초록색이 더 많이 가미된다. 그 공간은 친구들로부터의 진동들로 채워진다. 제4차크라가 감정의 새로운 수준들을 향해 문을 열고 성애와 사랑이 정신 깊은 곳으로부터 싹트기 시작함에 따라서 장미의 고운 빛깔이 에너지장에 물들이게 된다. 내 하수체 제6, 제3안 차크라가 활성화되며 육체는 어른의 것으로 성숙하기 시작한다. 모든 차크라들은 이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새롭고 보다 높은 진동들은 때로는 당사자에 의해 흥분과 함께 기꺼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다른 때에는 질색을 당하기도 한다. 이는 이 진동들이 본인이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갈망과 새로운 연약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에너지장 전체가 붕괴되고 차크라들 역시 완전히 중심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도 있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감정적 현실은 엄청난 변화들을 겪게 되며 또한 그 행동들은 이 같은 혼란상을 표현으로 나타내게 된다. 한순간 그는 어른이었다가 다음 한순간에는 다시 아이가 되는 것이다. 이 개체는 여태껏 본인이 경험해온 모든 성장 단계들을 이제 다시 되풀이하게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처음에는 세 단계는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내세웠었다. 즉 오직 나, 내 아빠, 내 엄마, 내 할머니, 내 친구, 내 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나, 너의 관계가 바뀐 것이다. 나는 혼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내 행복은 이제 나 아닌 존재, 즉 너와의 적절한 조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 변화는 당사자가 부모나 장난감들의 경우에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부분적인 원인이 있다. 이제 본인의 행복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도록 납득시키거나 아니면 상대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위해 자기 행동들을 균형 잡는 데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본인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자신과 장차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어떤 존재이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른 과의 사이의 영적 측면의 긴장을 자아낸다. 물론 이것은 부모와의 사이에서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좀 더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은 지금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언제라도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현실적으로도 그런 일이 종종 공공연하게 벌어지기도 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성인기. 청년기가 끝날 무렵이면 개인에 의해 활동되는 차크라들과 에너지 패턴은 이제 완성된다. 모든 차크라들은 다 성장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람이 정착을 원하고 더 이상의 변화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시도하는 때가 바로 이 시점이다. 일부의 사람들은 일찍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그로 인해 안전하고 고정된 현실, 그렇지만 명확하게 한정된 패턴과 제한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이 침체되어 가게 만든다.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면서 겪어온 경험들에게 충분히 휘둘린 나머지 현실이란 그다지 쉽게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 평생에 걸친 탐구를 계속하게 된다. 이 같은 탐구는 그들로 하여금 실천과 완수라고 하는 더 깊고 오묘한 경험들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게 만든다. 성숙기에 이르면 나 너의 개념은 나 속에 가족을 포함하게끔 확장되며 또 가족은 가족 나름의 에너지 형태를 만들어낸다. 더 많은 에너지들이 제5 목적 차크라를 통해 흘러 들어와 이 같은 개인적인 주고받음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나 너의 개념은 다른 개인이나 그룹까지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 간다. 제4 심장 차크라가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인간 또는 인류에 대한 사랑까지도 포함하도록 개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차크라의 빛깔은 오라 속에서 라일락 꽃의 아주 예쁜 옅은 보랏빛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서 이 개념은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그룹 의식의 총합이 된다. 제3안이 고도의 진동에 반응하여 눈을 뜨게 되면 만물의 합일 상태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그 합일 속에서 개개인들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성숙기. 사람이 노년을 맞고 죽음에 가까워짐에 따라 에너지체들에는 더 높은 형태의 진동이 더할 수가 있다. 흰색의 빛이 그들의 존재를 통해 흐르면서 영계와의 밀접한 관계를 증가시킴에 따라 나이 든 사람들의 머리는 밝은 흰색으로 변한다. 이제 그 나 너의 관계에는 아주 깊은 창조주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더해진다. 낮은 지구적 에너지, 낮은 차크라를 통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감소되고 물질계에서의 삶보다는 영혼과 더 많은 관계를 지닌 더 높고 섬세한 에너지로 꾸준히 대체된다. 이제 나이 든 사람은 영적 세계에 있는 자신의 본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이해되고 영성으로부터 이러한 비밀이 밝혀지게 되면 평온과 사랑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을 가득 채우게 된다. 살아온 평생 동안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제자리에 하나씩 들어맞게 되며 제3 태양총 차크라가 특히 더 조화스럽게 된다. 그 사람은 비록 육체적인 힘은 줄어들더라도 삶을 끊임없이 증대되는 관심과 풍부한 경험의 무대로 만들어 온 자신의 인식에 대한 깊이를 증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우리 서구의 문화가 이처럼 위대한 지혜와 빛의 자원을 다른 문화들처럼 숭상하고 활용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한 예로 미국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문화를 보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그 사회의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죽음. 포그 밴딧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할 때면 그 사람의 영혼이 제7 크라운 차크라를 통해 지상계를 떠남에 따라 머리 꼭대기로부터 빛나는 광선 한 줄기가 빠져나간다고 한다. 정수리를 빠져나가는 이 경험은 종종 삶과 죽음 사이의 터널을 거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바로 정수리가 밝은 빛이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로 보이는 것이다. 이 터널의 경험은 또 한편으로 영혼이 척추를 통해 수직적 힘의 흐름을 타고 올라가서 제7 차크라의 밝은 빛에서 육체와 작별을 고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죽음에 이르면
영혼은 이미 사망한 예전의 친지들과 자신의 영적 가이드들을 만나게 된다. 이 시점에서 또 영혼은 자신의 전 생애가 아주 빠르고 선명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 이 삶에서 무엇을 배웠고 다음번에 화신할 때에는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지 등을 깨닫게 되는데, 전혀 실수가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는 임무가 완수된 데에 대한 축하 절차가 뒤따르며 다음번에 화신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동안 영계에 머물게 된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사망한 뒤에는 나는 그들이 사망한 후 한동안 흰 빛에 둘러싸여 쉬고 있는 것을 종종 보아왔다. 그들은 저쪽 세상에서 모종의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게는 죽어가는 과정에 있는 두 사람을 관찰한 적이 있는데 사망하기 며칠 전이었다. 두 사람 모두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으며 알아 누운 지도 꽤나 오래된 사람들이었다. 하위에 세 가지의 신체, 육체가 아닌 들은 붕괴되어 가면서 우윳빛의 구름 같은 덩어리를 이루면서 육체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그 사람들은 우윳빛의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위의 세 차크라들 역시 붕괴되면서 긴 에너지의 선들이 태양총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위에 네 차크라들은 아주 넓게 벌려져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마치 입을 벌리고 있는 구멍들 같아. 차크라들 위에는 더 이상 아무런 보호막도 없었다. 그리고 생사의 경계를 건너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이미 육체 바깥과 보이지 않는 저 먼 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영적 안내자들과 함께 어딘가에 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 사람들, 환자의 영혼들이 그들의 육체 속에 있을 때에는 병실 주위에 영혼들이 많이 있었다. 한 번은 아즈라엘이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죽어가는 사람이 아주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었기에 나는 그에게 왜 그녀를 죽게 도와주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이랬다. 나는 아직 지시를 받지 못했어. 아즈라엘은 죽음의 천사이며 내게는 그의 모습이 일부의 자료들이 암시하듯이 소름 끼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죽음에 대한 해연의 설명. 내 가이드는 죽음의 과정에 대해 강연을 해오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그의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우선 그는 죽음이 우리가 그동안 이해해온 대로 완전히 무로 돌아간다든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한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한다. 해연은 우리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은 가운데 이미 여러 차례 죽었었다고 말한다. 현실로 그렇게 잊혀졌던 우리의 부분들은 현실로부터 봉해져 있으며 우리는 바로 그것들을 되찾기 위해 화신해 온 것이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는 하더라도 이미 죽었던 적이 있으며 우리의 보다 위대한 존재와 합류하는 화신 과정인 죽음 속에서 실제로 더 많은 삶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유일하게 죽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 그 자체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잊고 싶은 경험들을 의식의 벽 속에 봉인해버린다. 우리는 이 짓을 너무나 효과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또한 이 과정을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의식 가운데 봉인되어 있는 부분들이 오라장을 속의 블록들, 즉 장애물들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에 관해서는 정신역학의 장에서 논할 예정이다. 헤어는 진정한 죽음이란 의식의 장벽이라는 형태로 이미 일어나 있다고 말한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떤 것으로부터든지 자신을 분리시키는 유일한 것은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시켜 봉인해버린 자신의 그 부분들 속에서 이미 죽음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인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마 가장 명확한 정의일 것입니다. 그 부분들은 당신으로부터 분리되어 봉인되었으며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정체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상 꼭 이 단어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이라고 부르는 상태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부분들에게 생명을 되돌려주기 위해 이 지상에 화신한 거예요. 그 부분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죽음을 더 위대한 인식으로의 이행이라고 부르지만 어쨌건 그 죽음의 과정은 에너지장 속에서의 한 발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죽음의 과정을 오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드를 깨끗이 세정하는 일이 따르고 세척이 있으며 모든 차크라들을 여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되며 하위의 세 차크라들 속에서는 분해가 일어납니다. 하위의 세 가지 신체들도 분해되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분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손이나 얼굴 또는 피부에 나타나는 잿빛의 특징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음에 따라서 아름다운 우유빛의 구름들이 둥실둥실 떠서 사라짐에 따라 나타나는 유백색의 진주빛일 것입니다. 이 구름들은 그동안 육체를 간직하는 일을 함께 해왔던 하위의 에너지체들입니다. 그것들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들이 떠서 없어지고 나면 그 에너지체들 속에 있던 차크라들이 열리면서 에너지의 선들이 나오게 됩니다. 상위의 차크라들은 다른 차크라들을 향해 거대한 열려있는 구멍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죽음의 초기에 에너지장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단계들입니다. 에너지장의 하위 부분들은 상위 부분들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죽은 뒤 대략 3시간 동안은 신체의 세정, 다시 말하면 세례, 즉 신체에 대한 영적 세례가 이루어지는데 에너지의 수직적 힘의 흐름 끝까지 마치 분수처럼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황금빛의 분수가 치솟아 오르면 모든 블럭들이 깨끗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라는 백금빛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기억에는 어떻게 남게 되느냐고요.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이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생이 그것에 의해 씻겨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라의 세척에는 부수되는 에너지 필드의 현상이 있어요. 모든 블록들, 장애물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생의 가운데에서 잊혀져 있던 모든 기억들이 다 제거되는 것이지요. 이것들이 모두 의식을 통해 흘러나갑니다. 따라서 그 생의 모든 역사들이 의식을 통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면 의식도 육체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특정한 삶을 살면서 변환하는 과정을 위해 창조되었던 많은 장벽들이 분해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엄청난 통합 과정이죠. 당신의 내면에서 망각의 장벽들이 분해됨과 동시에 당신은 자신이 진실로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자신이 더 큰 자와 하나가 되면서 그것의 가벼움과 광대의 무변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일반적인 생각과는 정반대로 아주 놀랍고 멋진 경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의사로부터 분명히 죽었다는 판정을 받았다가도 다시 생명을 되찾은 사람들의 묘사를 읽어 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끄트머리에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는 터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터널 끝에는 어떤 놀라운 존재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생을 되돌아보고 그것에 대해 그 존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록 그들이 가 있는 곳이 너무나도 아름답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배움을 끝마치기 위해 물질적 세계로 되돌아오기로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도 그들 대부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되살아난 다음에는 그들 대부분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맑고 화창한 상태 속으로 자신이 해방되는 것처럼 그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당신을 이 진실로부터 떼어놓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의 장벽입니다. 당신이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빛 속으로 옮아가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는 형태의 죽음을 당신의 장벽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부분들을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킬 때마다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놀라운 생명력을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도록 막을 때마다 당신은 작은 죽음을 창조하는 것이죠. 따라서 당신이 자기 존재로부터 분리된 그 부분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다시 자기 자신 속으로 불러들여 하나로 합침에 따라서 이전의 당신은 이미 죽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식을 확장함에 따라서 세계들 사이의 벽이나 영적 현실과 물질적 현실들 사이의 벽은 녹아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죽음도 녹아 없어집니다. 당신이 옮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죽음이란 허상에 불과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실체는 더욱 커다란 현실로 다시 정의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라는 개인적인 자아의식을 유지합니다. 즉, 당신이 육체를 벗어나더라도 자아라는 본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27장 자기 치유에서 언급되고 있는 미래, 과거, 명상들 속에서 자아의 본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육체, 즉 물질적 신체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또 다른 현실의 차원으로 옮아가는 것입니다. 자아의 본질은 당신이 육체를 뛰어넘고 또 많은 생애들을 초월해서도 유지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육체를 떠날 때면 당신은 스스로를 황금빛의 한 점으로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플 채널의 내 사랑이었습니다. 심플하게